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부 리모델링 클래스에 오신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이 부부에 이렇게 관련돼서 또 이게 갈등이 있거나 이제 이렇게 돼주면은 그 돌파구를 이렇게 찾느라고 이게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강의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 생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저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임상심리계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부부들을 한 40년 정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오래 타도 이제 리모델링 또 이제 그 말하자면 정비도 하죠. 이게 정비도 하고 또 집도 오래 살면은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혼은 부부들이 오랫동안 뭐 이렇게 그 같이 살면서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제 결혼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차에 비유한다면은 오래 이렇게 뭐 5년, 10년 타셨다면은 이제는 한 번 정도 우리 결혼을 돌아보면서 행복하신 분들은 행복하신 대로 리모델링 해야 되겠고 갈등에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 자꾸 그 상대방을 바꿔서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를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우리 말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부부들이 좀 새롭게 좀 이렇게 구조 조정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혼하는 7가지 요인, 거트만 박사가 이렇게 밝힌 거, 이제 그것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이혼하는 부부들은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더 많다. 왜? 이렇게 이제 이 말과 행동에서 한마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했으면 또 바로 이어서 부정적인 이런 그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애정과 정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5마디 말과 행동에서 긍정적인 걸 상대방한테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요구하는 한 가지 이렇게 이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해야 그 밸런스가 이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혼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은 말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담쌓는 행동 이런 사람들은 90%가 이혼으로 끝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안 됐죠.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은 제가 차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부부 사이에 있어서 3번째 이혼의 요인이 뭐냐면은 정상화 작업의 실패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들은 싸워요. 뭐 저도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이게 부부가 싸운 후에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혼 부부들은 정상화 관계 회복에 의해서 실패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하다 보니까 뭐 남편이 사과하면은 아니 맨날 미안하다고 그래 이제 그만 하면서 여성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여성이 사과하면은 남성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냉전에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부 이렇게 그 상담하면서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번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보면은 침실에서 무슨 심각한 대화를 하다가 뭐 이렇게
나 당신하고 뭐 같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남자들이 좀 성질이 급하죠. 그러니까 뭐 벽에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소파에서 자거나 이렇게 딴방에서 이렇게 자고 또 이렇게 대지면은 그 다음 날이 문제입니다. 그 두 부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남자가 또 여자 아내하고 같이 자려고 하면 좀 꿀리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자려고 하죠. 그러면 여자도 여보 그냥 여기 와서 자 하면서 이렇게 좀 남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는데 좋아 너 그렇게 하지 나도 이번에는 뭐 그냥 안 꿀릴 거야.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냉전 상태에 빠져가지고 각방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싸우면은 뭐 이제 나 밥 안 먹어 뭐 이러면서 밖에 있죠. 그러면 아내가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애들 시켜갖고 야 너네 아빠 얘 식사하시라고 그래라. 그러면 또 남편이 애를 통해서 얘기하죠. 나 이렇게 있는데 밥맛이 없다고 그래라. 그러면 또 아내가 한 번 정도 어떤 때는 권합니다. 지금 밥 안 드시면은 밥을 그냥 치워버릴 거라고 전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남편이 이제 거기에서 또 이렇게 그냥 또 와서 또 식사를 하면 좋은데 어떤 남편들은 나 건들지 말라고 전해라. 이제 이러면서 부부들이 냉전 상태에 이렇게 빠지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부부는 이 싸운 후에 빨리 서로 이렇게 풀어라.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한번 화나면 오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좀 그래요. 이제 남자들은 이 감정을 좀 억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번 화나면 오래 가는데 또 남자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풀고 또 이렇게 화난 후에 이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빨리 이렇게 회복해야지 서로 막 네가 꿀리나 보자. 이게 부부들이 이 냉전 상태에 빠지면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이렇게 시정하려고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요인은 이게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이제 이거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부정적인 사고에 더 오랫동안 집착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인식은 이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인 각도로 바라보게 이렇게 되진다. 예를 들면은 아내가 이렇게 나를 갖다가 뭐 남편으로 이렇게 그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어, 이게 남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빠지죠.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예 같으면은 아내는 그 아이들한테는 뭐 이렇게 뭔가도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고 음식도 새롭게 해주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그 아들보다 이 자녀보다는 이렇게 덜 그냥 이게 취급하는 것 같아. 뭐 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이게 갖는 이게 많은 이 부정적인 인식은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여기는 것 같아. 또 이게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생각을 안 갖는 게 아닙니다. 또 아내들도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나를 지금 뭐 당신 이렇게 식모 취급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어디나 뭐 인간적으로 대접해줬어. 뭐 이러한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이렇게 많게 되주면은 자연히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지고 부부간에 있어서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이거 보니까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한번 심각하게 앉아서 이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신분들은 우리가 그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다섯 번째 요인은 과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상대방의 불편 때문에 지나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이게 부러지는, 이게 받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대개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이 부부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은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갖다 하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바가지를 갖다 많이 긁는다. 그러면은 아내를 보자마자 그냥 막 하면서 막 피하고 싶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갖다 이렇게 받는 이제 이런 현상이죠.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집안에서 아이들 돌볼라 또 뭐 가사일 할라 이렇게 다 보니까 가사일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과부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부 사이에 스트레스는 많은데 이거를 잘 해결하는 능력이 안 돼 있을 때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더라. 이제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으면은 또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서로 피하고 이제 고립된 행동이 이어지고 부부들은 거리가 멀어지고 감정적인 이혼이 이렇게 발생한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상담하는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그 남편은 또 직장에서 그냥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또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갖다 이렇게 잘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제 남편은 집에 오면은 아내가 잘 뭐 이렇게 반겨주지 않는다. 우리가 불평하고 또 아내는 남편은 이렇게 집에 오면은 막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나 이렇게 게임 한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러면서 그 부부 사이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와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만성적인 신체적인 긴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신이 이렇게 괴로우면은 특히 심신이 이렇게 피로하면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예, 부부싸움 또는 직장에서 오는 긴장 관계로 신체적인 긴장이 높아갈 수가 있는데 아주 참 이 거트만 박사가 이 발견한 아주 놀라운 사실은 부부싸움 중에 맥박 횟수가 100을 초과하면은 이게 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두뇌가 이제 이제 이 소뇌와 이제 우리 신체에 관련된 뇌가 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감정뇌가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싸고 있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전전투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싸우면서 맥박이 100을 초과하면은 뚜껑이 열린대요. 그렇게 돼주면은 이 정상적인 이 생각이 안 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하면서 아까 그 막말하는 거 있죠. 그냥 멸시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행위로 이어져 가지고 이게 부부가 이제 이혼으로 이렇게 끝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은 뭐냐? 여러분들이 저기 하다가 이게 참 재밌는 거 있어요. 거트만 박사 이제 이분들은 부부들한테 이렇게 상담하면서 맥박을 바로 이렇게 잴 수 있는 시계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이게 시계를 보면서 잠깐 당신 지금 맥박이 얼마야? 100 넘었어? 근데 그러면은 자 우리 잠깐 스톱하고 헤어져 있다가 차분한 상태에서 다시 얘기를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계가 없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맥박을 한번 재볼 수가 있죠. 이제 귀 밑에 잠깐 대거나 손목이 되거나 잠깐 뭐 이렇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우습겠지만 당신 우리 맥박 한번 재봅시다. 그렇게 해서 혈압이 오르고 신체 긴장이 올라가면은 인간의 두뇌는 극도의 감정적인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신체 폭력이나 감정 폭력, 부부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좀 캄다운 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혼하는 그 요인에 있어서 마지막은 그 남편이 아내 말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딴 데 가서 강의하니까 막 여성들이 많이 신나요. 그러면 그렇지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이혼 당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이거 뭐야, 안 해도 내 말 안 듣는데, 막 이러면서 좀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내는 그래도 남편 말을 듣는 경우가 남편이 아내 말을 듣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 말을 들어주어야 서로 상호적인 거가 생겨서 부부간의 이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내의 말이나 영향력을 거부하는 남편은 아내와 감정적으로 이어진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부부의 정서적인 관계에서 거리감이 이렇게 생긴다. 아내는 남편의 영향력을 이렇게 수용하는 경향이 남자보다 더 많아요. 뭐 이렇게 또 어떤 때는 남자가 큰 소리 치면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가부장적인 남편,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여자는 남편의 말을 복종해야 돼. 남자가 뭐 가정의 뭐 이렇게 주인이야. 여자들은 들어.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지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 말 듣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개 이러한 남편들은 뭐 아내가 여보 이것 좀 뭐 해줄래요? 아니 여보 우리 좀 이 돈을 좀 전략해서 써야 되겠어요. 뭐 이런 말을 하면 너 어따 대고 지금 뭐 남편을 갖다 무시하냐? 뭐 그러면서 아내 말은 전부 다 잔소리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이런 남편들은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러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혼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이혼의 세 번째 그 요인으로 이제 우리는 부부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다. 근데 싸우고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굴복하기를 바라면서 고집 부리고 막 끝까지 밀고 가는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부가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뭐 이러한 그 마음으로 한쪽에서 사과를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고 또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사과도 하는 또 이러한 이 자세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또 부부 사이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심리적으로 피곤하면은 또 이제 이 부부가 이렇게 많이 사이가 멀어지죠. 그리고 또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뭐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또 뭐 나를 뭐 이렇게 남편 입장에서는 돈 버는 기계로 보는 거 이런 부정적인 거 있으면은 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중요한 거는 그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존중하고 말도 이렇게 들어주고, 이게 부부는 양성 서로 이렇게 평등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좀 겪고 힘들어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한번 평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나 이렇게 가부장적이어서 아내에게 명령만 하고 사는지, 나는 한 번 이렇게 속상하면은 막 끝까지 가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살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대책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노력을 갖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질 겁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는데, 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강의는 건강한 부부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이렇게 이제 이혼한 부부들은 이런 특징이라면은 이 건강한 부부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이게 부부 사이에 아마 여러분들이 만성적인 갈등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아내는 돈은 전략하는 거, 이렇게 남편은 좀 돈을 좀 이렇게 그런 대로 이렇게 좀 쓰고 사는 거. 또 이게 자녀를 이렇게 이제 교육하는 면에서 뭐 자녀들한테 막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또 뭔가 좀 뭐 명령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이 배우자는
자녀들한테 좀 제발 자유 좀 주라. 이러면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 만성적인 갈등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이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